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종편 TV 댓글단 김현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재판으로 아직까지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기춘한테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니에요, 김현.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옥입니다. 저는 그 편파적이지만 아주 공정한 그 저널리스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예, 앞으로 한번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내용 한번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아니고요. 네. 예, 권순옥입니다. 그 아이디는 스나이퍼라고 하고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네,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뭐 세우신 그건 분인데 아니고 지금 뭐 그냥 예. 반백수 예, 또는 뭐 좋은 말로 네,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예. 하고 계셔요. 예. 저는 온백수, 예. 반백수, 온반백수가 연결하는 댓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밥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최재성 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닮았습니까? 최재성 의원이 너무 보고 싶은가 본데요. 최재성 의원이 지금 바깥에서 저 최선성 모니터하고 의원님 있는데요. 닮았다는 네. 이야기 좀 들었어요, 아유, 진짜. 권순욱 기자님 나왔는데 최재성 의원 찾으면은요 삐집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지 약간 마시고요. 조금 더 한 명 더 보태면 이광재 전 의원님, 강원도지사님 그분하고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아. 네. 얼굴 얘기하면은요 지난번에 1박 2일로 했던 거하고 연상되니까 저희 댓글단 취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 대선이 많은 국민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권순욱 기자님 왜 졌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길 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의 제기를 좀 하는 편인데요. 이길 예.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예. 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졌냐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저는 국정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댓글 공작도 있었고 공작이 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네, 개입했던 그렇죠. 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종편 TV의 댓글단을 만든 취지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댓글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의 댓글단도 있었지만 그 유명한 시발단이 있었죠. 시발단.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시발단. 제가 사실 이거 우리 댓글단이라는 이 제목에 제가 아이디어 제출했던 게 네. 시발단을 뛰어넘는 백알단으로 하자 그런 백알단. 아이디어를 제가 살짝 냈었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발음이 예. 좀 잘 쓰는 예, 댓글단으로 예. 해서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저희가 5월 달 정도면 대선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 그렇게 봐야죠. 예, 벚꽃 대선은 거의 뭐 벚꽃 대선. 벚꽃 대선이라고 그러죠. 네. 벚꽃이 보통 우리 4월 초부터 피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재 소장이 네. 임기 마치기 전에 아, 결론 6월 달? 내리고 나올 것 같아요. 1월 말이면 네. 탄핵 가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내년 12월 달에서 뭐 벚꽃 대선도 있고요. 뭐 네. 또 그러면은 봄 대선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3월이면 봄 네. 대선이고 5월이면 벚꽃 대선이고요. 예, 벚꽃 대선이죠. 오늘 조가 하나 만들어서 벚꽃 대선. 네, 벚꽃 좋습니다. 대선.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댓글단을 운영하면서요. 좀 목도리 벗으라는 목도리 벗지 못한 이유가 시커멓게 나올까 봐 지금 그래요. 뒷배경이 네. 시커먼데 제 옷이 검은 옷이에요. 시커먼 옷입니다. 네. 벗어도 이상하게 될까요? 벗고 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PD님께서 좀 약간 시작하는 거를 좀 뭐라고 해 웅장하게 하려고 뒷배경을 검은색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 네. 저도 안에 검은 옷을 입었는데요. 눈치 없이. 다행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저 자봉도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요. 저희 정말 머리숱 얘기하지 마세요. 시커먼스. 네. 자 그러면 권순욱 기자님 네. 오늘 준비하신 거 먼저 푸시죠. 저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조선일보 그 칼럼 특히 이제 칼럼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가결이 9일 날 됐죠. 9일 날 되고 그 일주일이 채 안 된 15일부터 현재 22일까지 일주일간 조선일보 논조를 딱 정리를 해보면 네. 조선일보가 우리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이 나옵니다. 이강희 주필이 나오는데 지금 조선일보의 그 이강희 주필 그 모티브가 되는 그런 분이 계시죠. 네. 아직도 왕성하게 필봉을 휘날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모 주필이라고. 아, 예. 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C라고 표현하신 네, 분이죠. 맞습니다. 네, 문재인 C라고 예. 표현하신 분. 심지어 그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퇴임하신 이후에 노무현 씨가 까불어 가서 네. 그럼 그 김기춘이 그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사이코다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결론부터 말하는 습성이 있는데 네. 조선일보는 지금 개헌을 밀고 있어요. 네. 개헌을 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사 논조를 보면 민주당 이간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을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구도는 민주당의 그 우리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1 그리고 나머지 그 구도로 모든 기사가 지금 모든 기사와 칼럼이 문재인 vs 나머지 네. 그 구도로 지금 칼럼과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냥 문재인 고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거는 탄핵 정국을 좌파 우파 대립 전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색깔론 시도를 하고 다시 있습니다. 시도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특징이 지금 있고요. 네. 그러면 일단 15일부터 말씀 한번 거슬러서 할게요. 15일이 그 탄핵 가결된 6일째 된 날입니다. 그날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에서. 근데 사실 조선일보만 개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안에서도 개헌을 통해서 그 새누리당 위기를 한번 빠져나올까? 그걸 아주 대놓고 바보처럼 이야기했죠. 네. 좀 바보라고 생각해요. 작전을 너무 빨리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대놓고 네. 그 자기 작전을 네. 말하는 사람들은 좀 처음 봤어요. 네. 네, 자, 그 논조가 한번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15일 사설입니다. 사설. 거기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 네. 이건 명백히 오보죠. 자, 네. 그러니까 사실 왜곡이에요. 네. 사실 네. 왜곡인데 이걸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쭉 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15일부터 문재인을 네. 뺀 나머지는 전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만 지금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네. 이걸 지금 계속 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사꾸라 부역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 기자님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네. 메이크업을 다음부터는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생겼는데요? 뭐 괜찮은데 이상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예. 조선일보. 예. 그래서 15일이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뭐 미국이냐 북한이냐 어느 쪽을 먼저 갈 거냐. 그 질문에 우리 문재인 대표가 말이 필요 없다. 북한부터 가겠다. 아니 그건 뭐 그죠? 미국과 중국과 뭐 러시아 이 그렇죠. 주변 강대국과의 그 논의를 통해서 한다면 그렇죠. 예, 그 전제가 있었던 거죠. 전제가 있었는데 전제 빼고 지금 원래 그렇게 고만하죠. 합니다. 네, 전제 자, 빼고. 그다음에 네. 그때 주요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네, 그 혁명. 시민혁명이라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혁명이라 그런 얘기죠. 시민혁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도 네. 주권자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주권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야. 아니 헌법 전문을 보면 4.19 혁명에 우리 그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 비슷하게 지금 문재인이 내란 선동적인 얘기를 한다고
잠깐 마이크를 올리랍니다. 바깥에서 네. 최 바지 사장님께서요. 네. 아, 우리 김현 의원님 잘 안 들리시는 거죠? 예. 예, 예. 그 조갑재 씨께서 이제 그 TV 조선에 나와서 네. 또 이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혁명을 해설을 하셨어요. 계급 혁명에 가깝다. 얘기하면서 뭐 그래, 특정한 세력이 권력을 잡겠다든지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이상한 해설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까? 계급 혁명 뭐.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거죠. 네. 상상 속에.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정의 가정을, 젊은 예. 시절은 조금 진보적인 일을 좀 그 기사를 많이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뭐 젊을 때 진보적이었다고 나이 들어서 계속 진보적인 건 아니죠. 아, 예. 그런데 하여간 그렇죠? 좀 예.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또 뭘 얘기하냐면은 하얀 병을 들고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라라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와서 TV 조선에 나와서 어느 한 패널께서 이 패널은요 그 얼마 전에 민원연에서 TV에 종편에 많이 출연하는 5월달부터 10월달에 많이 출연하는 분을 5분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문재인 대표의 이 말에 대해서 하얀 병을 들고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라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담벼락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그 청와대 담벼락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은 총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예, 이건 도대체 예.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청와대 내부 사정이나 청와대를 근무했던 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아니, 뭐 네. 우리 취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편은 그냥 막 떠드는 막 떠드는 방송이니까. 거죠. 저희는 뭐 막 떠들진 그냥 않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 그 우리 그 아저씨들 옛날에 네. 그 박정희 통치 시절에 막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막걸리 마시다가 막 그냥 떠들었는데 그냥 옆에서 그건 신고해가지고 네. 간첩 순식간에 네, 무슨 네. 간첩 난파 네, 간첩되고 네, 맞습니다. 뭐 저 종편 패널들 보면 다 간첩으로 실명으로 걸어놓으면 또 명예훼손 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그냥 어. 땡땡땡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나 다 그 정치 평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우린 아무나는 아니에요. 예.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숙련된 분들이잖아요. 뭐. 네. 전문 분야 벗어나면 다 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죠.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면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를 물론 뭐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논설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들이 보여지나요? 그 우리 그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그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사실 굉장히 내성이 많이 되어 있죠. 이미 뭐 오래전부터 당해왔기 때문에 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든지 그 관찰하는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사실 그 조선일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야권 지지자들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그 소위 보수층, 그 흩어져 있는 보수층들을 직결하는 그 목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그 10%대까지 왕창 그죠? 네. 거의 뭐 이건 급전직하라고 뭐 하죠. 저기 네. 국민의당하고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네, 네. 갔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20%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흩어진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 아니냐. 예, 전선을 만들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오늘이 이제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5차 청문회 오늘 네. 좀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바쁘시죠? 너무 바빠서 반백수. 예. 예. 근데 저 백수인데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오늘 앞서 이제 정청래 의원 이제 정치 좋아할 네, 때 네. 그 의원 한 분을 물어보는 네티즌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백승주 의원? 아니다 보니까 그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김재동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예, 했던 맞아요. 분이라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분 혹시 좀 아십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다 모르는 그 TV 어떻게- 토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그 보수 쪽을 이제 대변하는 보수 쪽을 예, 대변하는. 그러니까 참여정부를 네. 공격하는 패널로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백승주 의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백승주 예, 의원. 예. 네. 그분이 군인 출신도 아닌데 국방부 차관이 차관 되신 분이에요. 2013년, 2015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저 이상하죠? 공천을 저 최순실 씨가 한 공천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는 예? 거죠. 의혹 네, 제기를 네. 합니다. 사실은 저 거의 사실 유포 아니고요. 네, 의혹을 의혹 제기하는 제기하는 겁니다.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백승주 의원이 오늘의 이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하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네. 뭐가 있었냐면은요, 이 백승주 의원이 노승일 그 부장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순실이 쓰던 노트북이라 이제 노트북이다고 얘기하면서 고용태는 최순실이 노트북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영택 씨가 그때 조사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혼동하신 것 같다. 어. 태블릿 PC지 노트북이 아니다라고 노승일 증인이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승주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훈계하지 마세요. 아유, 그게 훈계야? 그러니까 사실 지적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손을 내밀면 삿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게 이제 아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제스처죠. 이거는 삿대질이 이거 제스처죠. 그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 바로 주는 거는 지적하면. 훈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훈계라는 거는 네. 너 이거 잘못해서 잘했어. 뭐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걸 훈계라 그러고요. 네. 그 사실관계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는 그냥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노승일 그 증인이 아니라 이분이 증인도 아니고 심지어 참고인인데 오늘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동의를 받고 그 이제 이 PC에 있는 그러니까 PC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뭐 복사해서 복사를 옮기는 거예요? 해가지고 옮겼다 그랬더니 예. 그 복사한 거를 본인의 동의를 받았냐 하니까 받지 않았다. 그럼 처벌 받는다 했더니 처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오늘 국민 영웅 폭로왕 그래서 이분의 오늘의 그 이제 많은 시청한 국민들이 이전에 고용태보다 훨씬 더 그러면 노승일 씨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니까 소개 좀 오늘 해주시죠. 이분이 네. 사실은 최순실의 또 다른 희생양인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제 독일까지 가서 네. 그러니까 동업자로 갔던 거죠. 그래서 또 그렇습니까? 소리가 좀 작대요. 소리가 또 작습니까? 네. 저 목소리 굉장히 큰데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게 원래 염장 탓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사실은 이제 이분의 그 과거의 행적보다는 최순실하고 직접 통화하셨던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 녹취록 네, 녹취록 나왔었죠 녹취록을. 그때. 그리고 그 고용태 씨하고도 굉장히 좀 각별해서 고용태 씨랑 이제 통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하고 통화한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힘이 들었는데 검사가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최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최 검사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노 부장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남녀 차별은 좀 아니지만 노 부장이 좀 굉장히 좀 그 검사랑 단판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큰 사건 맡고 옷 벗어도 명예 아닌가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이분이 근데 이번에 특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최순실 씨가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라고 이제 고용태 씨가 제안을 하니까 또 다시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기 싫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 독일까지 갔는데 결국은 한 달 만에 이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모으고 이제 폭로를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그 사람 삐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삐짐의 정치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참 주변에서 그 술자리에서 늘 하는 얘기가 삐짐의 정치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삐지는 사람이 일단 문제예요, 사실. 근데
삐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네. 예, 사람 소외시키면 안 돼요. 네. 예. 오늘 안 삐지고 계시죠? 저는 뭐 네. 단련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설사 삐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통 크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통 크게 누가 삐지게 하고 소외시켜도 예. 우리는 통 크게 예. 이렇게 가는 댓글단의 김형과 권순욱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아까 2012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12년도 12월 11일 날 그 댓글녀가 공작하던 오피스텔이 털렸는데 네. 그때 이제 문을 잠그고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자기가 달았던 정보를 다 지우잖아요. 증거를 인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날 네.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12월 17일 한다고 그 속보를 내보내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7%의 국민이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또는 문재인을 찍으려고 했거나 또는 부동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작을 믿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후보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12월 19일 날 선거 결과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의 그 담합 구조로 지난 대선이 치러졌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댓글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감시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기사와 그 다음에 그 좋은 평론을 해주는 분들한테는 무한 칭찬을 해주지만 아까 얘기했던 김모, 김땡땡 네. 칼럼리스트한테는 예. 사실관계가 틀리면 예. 틀린 대로 바로 잡아. 제가 지금 여기에 합류하게 된 그 제 개인의 목표가 출연하게 된. 네. 저는 그 언론의 그 왜곡 편파 왜곡 그 보도뿐만 아니라 칼럼의 그 정치적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지금 사실 이번 일주일치 조선일보를 보면서 오히려 참 긍정적으로 본 거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차라리 보수 세력이라는 그 자기네 세력을 이렇게 철저하게 대변해라. 내놓고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한테 작전 명령까지 내렸어요. 좋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 자기네들이 중립적인 양 뻥치지 말라 이거예요. 에? 방송 용어로 적당치 않습니다. 공갈도 예. 적당하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드러내놓고 합시다. 네. 대신 객관적인 양, 중립적인 양 포장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그 기자가 예.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유언이 아니다.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 네. 그거 표시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언론들이 이제는 정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지지 반대의 이유를 근거를 딱 대놓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차라리 하고 네. 보도를 평가를 했으면 받고요.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자기들은 중립적인 양 하면서 기사 보도 막 이런 기사를 보면 뭐 그냥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아니, 평가적으로 요즘 보도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말이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런 눈 가리고 아웅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수준 아니잖아요. 네. 예. 아까 저기 그 노승일 참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요. 네. 그분이 이제 국민 영웅 폭로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기사의 댓글 중에 아주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네. 최재성 검사 멋지네. 특검에서도 활약했다. 초심 잃지 말고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법무장관까지 하시길. 이분 정말 최재성 검사가 아닙니다. 최재선입니다. 최재순입니다. 검사 근데 이름이요. 네. 저 사실 우리 검사에 대한 어떤 이런 사실 환타지가 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좀 잠깐 지금 소개하면 웃자고 얘기했는데 예. 이거 잠깐 넘어가. 그런가요? 최재성 아. 의원을 좀 나오길 바라는 저- 분이 최재순 예. 검사를 예.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너무 진지충입니다. 진지해요 지금. 잠깐만. 바깥에 지금 저기 그 예. 정치백수 그다음에 바지 사장 최재성 의원이 모니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 정치백수 그다음에 미디어 그룹 회장님한테 어쨌든 좀 립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리액션을 리액션을 잘해줬어야 되는데 정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최재성 검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최재순 예. 검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검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 무슨 그 저거 검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뭐 이거 뭐 대한민국 검사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의를 밝히는 쪽에서는 굉장히 화끈하고 정의로운 검사 좋죠. 윤석열 근데 검사. 예. 네, 저는 근데 그걸 존경해요. 저는 검사들이 지나치게 그 검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지나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너무 진지하십니다. 네. 예, 좀 진지한 건데 잠깐만, 제가 혹시 존경하는 검사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 얘기 제가 꺼내냐면은- 사실은 제가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래 했어요. 네. 너무 그래서 많이 알아서요. 그 저 요즘 뭐 말썽 많이 피우시는 그 박문진의 고용주 뭐 검사장, 네. 그다음에 우리 국무총리 하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하실 때 네. 제가 직접 사인 네. 뭐 받아서 뭐 책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네. 오늘 청문회에 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재밌는 그 재밌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썩소를 짓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냐 네. 고 질문을 했어요. 네. 거기에 존경한다고 답을 했어요. 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 그랬더니 예.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존경하는 검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권순욱 기자님한테 솔직히 그 살면서 존경하는 분 혹시 딱 떠오르는 0.5초 존경하는 만에 사람은 노무현. 이럴 땐 존경한다고 하죠. 네. 그다음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분은요. 문재인 안희정. 예. 또 안 들린다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좋아하는 분.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검사가 그 국정원 댓글 공작 그때 다룰 때요. 이분 그때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잘렸잖아요. 그때 이제 최동욱 그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그 사건 사생활. 사생활 예. 때문에 그분이 이제 잘리면서 윤석열 팀장이 같이 이제 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소가 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종로에서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윤석열 팀장을 딱 한눈에 봐도 그분이 윤석열 팀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진실을 밝힐 텐데 진짜 저는 그분이 대한민국 검사 중에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존경하는 검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검사 이거 뭐죠? 네가 생길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후드 지퍼 좀 올리게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가 얼굴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자꾸 올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네, 됐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저희가 댓글 다니긴 하지만 좋은 뉴스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뉴스에 댓글을 다시라는 취지로요. 목소리가 작다고요? 큰데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근태상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존경과 동지애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표와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고 능멸을 견뎠고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을 내건 단식,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강화문으로 향하던 처절한 행진을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절망이 슬픔에게 손을 내미는 숭고한 희망을 살육 가족들에게 보았다고, 그러니까 신경님 그 선정위원장께서 수상 결정문과 결정 이유서를 이렇게 그 시인이 정말 그 수상문도 결정문도 그러니까 시의 한 편의 시로 이제 가족들을 위로한 것이 오늘에 이제 된 거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진짜 노벨 평화상으로 저희가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서하숙 한국일보
기자께서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예. 세월호 유가족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좀 승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어떤가요? 해주셨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노벨 저는 평화상?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네, 썩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저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 원래 그 우리 촛불 집회에 나온 나온 촛불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이 국민이, 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냐. 233만 명의 국민.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233만 명이라고 이제 현장에 예. 나온 분들이 그렇지만 실제로 집에서 그럼요. 이제 예. 뭐 그 직접 동참하고 그럼 탄핵 여론 그 조사 보면 90%가 지지했는데 95%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90%입니까? 아니 예, 뭐 낮춰서 잡아도 네. 90%의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하지만 네. 아니 그 주말마다 그 나오기 쉬운가요? 그리고 그 260만 뭐 하지만 그 국민들이 똑같은 국민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동 인구라는 거를 한번 감안을 하면 네. 왔다 갔다 하면 그 숫자는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사실은 그 바지 사장인 최재성 의원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233만 명의 촛불 민심은 그러니까 17명당 1인.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유권자가 한 4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네. 17명 중에 한 분이라고. 네. 아, 공 기자님 리듬을 끊어진다고 지금 자제하라는데요. 공 기자님 얘기하래요. 빨리. 아 저요? 네. 저 세월호 관련해서 응. 지금 세월호 얘기 나왔었는데 응. 제가 사실 일요일 날 그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네. 그래서 그 세월호 당시에 살아남았던 우리 학생들 네. 학생들의 그 근황에 관한 그 다큐가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그 못 방송을 본다고. 못 봤습니다. 네, 네. 보다가 사실 아직도 그 세월호 기사는 솔직히 제대로 못 보겠어요. 네.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분노심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막 복받치거든요. 근데 전 그런 세월호 그 유가족들 특히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이크 안 나온대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정말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어, 페이스북에 마이크가 여기 갔구나. 떨어졌습니다. 네. 아니 네. 그 한국 사회가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오늘도 좀 떠들썩했던 사건이 그 여성 성폭행 그 여중생이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 맞나요? 예. 그 투신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3명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건데 근데 그 사건도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 이런 거 보면 왜 여자가 처신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처리 과정에서 뭐 순수하지 않다 뭐 보상금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그 밀양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우리 그 특히 막 일베라든지 그런 반응을 보면 피해자들을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냐 그 특히 그 유민 아빠 네. 단식할 때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파헤쳐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자식 제대로 뭐 하지도 않더니 그 보상금 노리고 저러는 거 아니냐 막 아니 그 정말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 김영환 그 민정수석의 그 청와대 수첩에 보면 김기춘의 공작이죠. 그렇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일반인과 그 단원고 학생들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잠깐만 마이크가 지금 그 분리해가지고 네. 그 이제 국민들한테 갈등의 소재로 또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그 좀 잘못된 집단으로 이간질시키는 형태의 그 공작을 펼치라는 내용으로 그 되어 있죠. 김기춘의 정치 공작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간질시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일베나 아니면은 자유청년연합이나 어버이 연합들이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피자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도 그냥 그분들의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공작에 의한 그 단련된 사람들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예.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아니 있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설령 위에서 권력자들이 그런 기획을 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정말 돈 받고 알바하는 그게 아니라면 알바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 알바하는 사람들은. 들고 하셔요. 근데 정말 저는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주제를, 그러지 맙시다. 주제를 예.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바꿔서 이제 그 오늘 헌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재판을 열었지 않습니까? 재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가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잘 알 거 아니냐. 네. 대통령 그날 예. 무엇을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댓글이 제가 이제 그 뽑아 쭉 보면서 그 본 댓글 중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전두환이다. 그래서 전두환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배했다. 이제 이거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우리가 좀 그 낯설지는 않고요. 전두환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자. 건 어떻게 뭐지? 보세요? 저는 잘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이 예. 사실은 그 채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 예, 어떻게 예. 불러야 되죠? 예. 박근혜 국정농단. 예, 예. 어쨌든 피의자 박근혜라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피의자 박근혜 맞습니다. 네, 피의자 예. 박근혜와의 예. 관계를 소상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6 사건 직후에 보안 사령관이었고 그다음 조사를 담당했던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캐비넷에 있는 6억 원을 꺼내서 예, 금고 근거에 있는 금고. 거 그건 꺼내서 소금고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조용히 살아라 뭐 그랬다는 예,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전두환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라고 얘기하는 뭐, 거를 한번 근데- 당에다가 좀 제안을 근데 해보- 이거는 네. 인과관계를 이렇게 확장시키면요. 네.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부모님을 법정에 세워야 됩니까? 네. 저는 이런 논리는 그 웃자는 소리죠. 예, 아니, 그런 웃자는 소리로. 댓글이 있다. 예. 소개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건 웃자는 소리 그 우리가 그래도 아니, 이 이게 얘기 웃자는 뭐냐면은- 소리면 네. 그냥 아니, 오케이. 진지한 게 아니고 네. 증인에 이분이 설마 네.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의미이지 않았겠냐? 정말 이걸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최태민 일가의 전 재산 그 조성 과정을 다 파헤쳐야 된다. 그러려면 그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시대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반민특위 했듯이 예. 특별법을 재산환수법. 만들어서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한번 다 할 필요가 있냐. 네. 김종필 가장 연장자가 김종필 전 총리죠. 그 부분까지 네. 한번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네. 않느냐. 뭐 그런 취지라면은 저는 뭐 한번 할만하다 생각합니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교체 예. 후에 예. 그 예전에 우리가 참여정부 때든 예. 국민의 정부 때든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예. 그 억울하게 가신 장준하 네.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상규명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그 오랜 그 적폐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그렇죠. 번쯤은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대충 뭉개고 가자. 그래서 이 나라가 기회주의자 반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 그냥 네. 그 우리가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심을 다 상실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 사는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분노해야죠. 좀 네. 중단 뭔가 한번 매듭을 짚고 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편, 그러니까 이제 왜곡하고 편파하고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말의 맥락보다는 단어 갖고 이제 뭐 혁명 또는 뭐 북한 가겠다, 먼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TV 조선과 채널 A가 했다면 제가 이거 댓글단 이제 출연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MBC를 좀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MBC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MBC 아니 근데 MBC를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MBC 들었어요. 보는 사람이 있구나. MBC 기자조차도 자신이 안 보는 방송을 본다고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예. 서경석 목사님. 예, 문대비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 고 백분 토론에서 나오셔서 근데 그거는 얘기하셨어요. 약과예요. 조선일보 사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그 19일자 사설을 보면요. 문재인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 이게 사설입니다. 사설. 아니 문재인 언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나요? 아니죠. 아직 조선일보는 후보도 아직 아니에요. 이미 인정합니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봐요. 그래서 탄핵감이야. 네.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 결정이 나면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헌법 불복 선동이다. 이건 탄핵감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걸로 대통령? 우리가 이제 내 마음속 대통령. 내 마음속 대통령. 예. 영화 조선일보 마음속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예, 그럼 이거 이렇게 사실은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편파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후보가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근데 볼 그거는 때는 그분들이 그렇다는 조선일보한테 항의를 좀 예, 하셔야죠. 예. 저기 지금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예. 중에 혹시 안희정을 지지하거나 저는 그냥 이재명을 조선일보 지지하거나 사설을 박원순을 옮겼습니다. 지지하는 네. 분들은요.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예. 이런 유의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사설을 제대로 써달라라고 좀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 과정에서 혹시 댓글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얼굴 나오나요? 우리 느름님? 드디어 얼굴 나왔습니다. 혹시 뭐 참고해야 될 게 있나요? 댓글 중에?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제가 별로 안 나오죠. 네, 오늘 네, 저희 그걸 보느냐고 댓글을 별로 안 다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험 방송이니까. 예. 네. 그럼 저희가 계속 원래 댓글단인데 저희가 댓글을 달 소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엊그저께 또 하나가 있었죠. 우병우 씨가 잠적했다가 근데 오늘 잠적하지 않았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언론인들이 언론은 피해 다녔다. 참 근데 뭐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근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죠?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럴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 네. 그래. 뭐 박근혜, 김기춘을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요, 이분이 아들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출석 요구서를 가족이 집에 있으면 본인이 접수하지 않아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접수하면은 수령이 된 된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을 데리고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요. 예, 머리가 앞으로도 좋은 우, 사람이에요. 뒤로도 예. 우병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결같은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병우 씨가 김기춘 씨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대한민국 검찰에는 무수한 김기춘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좀 딱 항상 생각하고 검찰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다음번에는 예. 저희가 다음 주의 주제로 그 검찰 검찰 한번 중에 할까요? 검찰 예. 저는 진짜 제가 검찰의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수첩에 보면 제가 4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네, 예. 그래서 찍혔구나. 김기춘한테 찍혔어.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사실은요, 이게 보이시나요? 잠깐 이렇게 되나요? 잘 안 보이네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그 특검에다가 고발을 곧 하려고요. 김기춘 왜 1인. 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의 발언과 그다음에 본인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때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내용이 그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특검에다가 네. 이것을 좀 조사를 해달라. 네. 이제 고발장을 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김기춘도 IQ 170에 당대가 낳은 최고의 머리 좋은 검사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유병원 씨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유병원, 네. 예. 우리가 남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김기춘 특집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저희? 김기춘 특집. 그러면 김기춘 파일 저희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아마 이거 보게 될 것 같아요. 고소 민주정편 TV. 한번 할까? 예, 네, 그래서 그래요. 보셔요. 꼭 보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랑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 저랑 있어요. 2013년부터.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공식 개국 언제예요? 근데 공식 개국은 그거는 이제 바지 사장님이 네.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해야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될 거고. 하여튼 내일 예. 고발이 아니고요. 제가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는 김기춘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특집은요. 저희가 안 해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 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은 김기춘 특집으로 댓글단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민주정편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라면 조심하라는데요. 라면 안 먹겠습니다. 컵라면 앞으로 안 먹겠습니다. 저희 사실 컵라면을 싫어하고요. 저는 저희 아지트에서 라면을 제가 직접 끓여 먹습니다. 누가 뭘 탈까 봐. 저도 혼밥을 즐겨합니다. 웃겼나요? 아니요, 별로 안 웃겨요. 아유 참나. 우리가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건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고은 시집의 만인보에 등장한 고영태.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고영태보다도 훨씬 더 그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했다는 분. 아까 누구였죠? 이름을 저도 좀 안면 장애는 아니지만 이름이 예. 뭐죠? 잘생겼던데 그분도 오늘 참고인을 아이고, 나와. 예. 노승일 부장 아, 맞죠? 맞아요. 네, 노승일. 아, 예. 네. 노승일. 노승일 씨. 부장이 영태라고 불렀던 그 고영태 가족사 혹시 네. 아셔요? 고영태 가족사는 지금 뭐 워낙 화제니까 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아버님이 5.18 때 네. 그 진압군 흉탄에 네. 쓰러서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그 고영태 씨 어머니가 네. 그때 이제 담양에 살았었는데 담양에서 그 자식들을 데리고 광주로 오남매를? 왔죠. 오남매 데리고 광주로 와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막내가 고영태 씨잖아요. 네. 그 고영태 씨가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뭔가 좀 참 훈훈한 스토리죠. 네. 예.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제 그러셨대요. 늘 떳떳한 사람이 되라. 뻔뻔하고 솔직한 건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양심이 없으면서 솔직하기만 하면 금세 뻔뻔할 수 있다라고 어머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을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놓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네. 너가 왜 저런 나쁜 놈하고 어울렸냐라는 비난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셨겠지만 네. 사실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영태 씨가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최준실 씨와 어울렸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난을 할 때 항상 되돌아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고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독히 이제 이 고영태 씨께서 이제 5.18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사, 슬픈 네. 가족사가 있는 그 고은 시인의 만인보가 소개된 그 글의 댓글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예, 봤어요, 저도 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고영태 씨가 잘못된 점은 있는 건 그것으로 지적받고 비판받고 죄값을 치르게 되면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가족의 슬픈 가족사에 대해서 네. 나쁜 댓글 달지 마십시오. 이거 예, 출처 예, 저희 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이버 수사대 가동하니까 그런 나쁜 댓글 가급적 달지 말고요.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사주하거나 조정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죠? 예, 뭐 그냥 사주가 되겠습니까? 아 예. 사주도 영향력이 있어야 네. 하는 거지. 끝떨어진
그 백수잖아요. 정치인 백수.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오늘 주제가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그 짚고 넘어가야 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답변서요. 보셨죠? 네, 조금 보셨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춘추관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춘추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무현 이름만 나오면은 동공이 지진이 나죠. 네. 그건 나도 그런데. 그렇죠. 우리 노사모. 노사모 아니, 전 노사모는 노빠, 아닙니다. 노빠. 노뼈에 노뼈. 노뼈. 예. 그다음에 문빠 안빠. 는 아니야. 아 그럼 난 노무현 이후로 누구 빠 빠 없으니까 아니야. 뼈니까 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추면은 뼈는 더 이상 빠를 못해. 아 맞습니다. 뼈를 빠면은 죽어요. 알겠습니다. 달라진대요. 죽을 때 가까워지면 그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에 8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장을 친노 인사로 채운 사례도 존재. 인용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네 설명 좀 그죠? 해주죠.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얘기하시죠. 삼성이 이 8천억 원을 그 사회 환원 차원에서 뭐 내놓겠다고 한 게 엑스파일이 엑스파일 공개되거든요. 터졌을 때요. 네, 엑스파일 그렇죠. 삼성의 터졌을 때. 악행이 그죠?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네. 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사재를 출연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하겠다고 한 네. 거야. 그러니까 엑스파일 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을 환원을 하겠다. 근데 왜냐면은 그때 이미 그 이재용 씨한테 재산 엄청나게 저 세금, 상속세, 증여세 거의 뭐 다 피해가면서 쌍값세 그 삼성 SDS 12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내놓고 하여튼 물타기를 한 거야, 물타기를. 아니 자기들이 한 건데 이걸 참여정부에 지금 노무현을 끌어들였어. 네. 이거는 변론사가 아니에요. 이건 변호사가 아니야. 변호사는 찢을 것 같아 찢지 마세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은 팩트를 가지고 법률적 논리로 싸워야 되는 거지 이런 정치적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지. 정치를 해야지. 이게 답변서 이게 무슨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이게. 썼어요. 이중환, 손범규, 최명성 변호사가 쓴 거예요. 그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거는 이 답변서는 처음부터 망한 답변서야. 왜? 피청구인, 대통령,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이렇게 나왔어요.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은요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재판을 준용을 하지만 이거는 준용을 한다고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리인이야, 대리인. 네. 아니 변호사가 이것도 몰라. 몰라서 아우. 이건 망한 답변서. 망한 답변서. 이거는 그래서 자 망한 답변서고 망할 답변서를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말말말 중에 벚꽃 대선. 벚꽃 대선. 네, 그다음에 망한 답변서의 망할 답변서. 예, 이렇게 오늘의 댓글단의 그 말은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0시가 마감인데요. 예. 클로징 하나 하시죠. 저 첫 방송이라서 사실 저는 오늘 거의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페북도 별로 못하고 뉴스도 별로 못 보고 청문회도 못 보고 오늘 하루 사실 약간 정알못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좀 그냥 약간 평소 그냥 알고 있는 썰만 푸는 정도였는데 정말 다음 방송부터는 제가 김기춘 정말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그 백수 김현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다음 주 이제 한 번 더 있는데요. 그 233만 명의 촛불 민심이 234명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10,000명이 국회의원 1명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고요.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주정편 TV는 촛불 민심과 시민혁명의 힘을 받아서 반드시 정권교체, 벚꽃, 아니면 세봄? 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네,
왜 1시간 하냐고요? 저희가 그렇게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1시간이라도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30분만 양보해주면 좋겠어요. 그거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 방송 고생하신 우리 PD님, 그다음에 우리 느름님. 별로 출연은 오늘 공개된 얼굴을 사실은 제가 가리려고 했는데 노출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화요일에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